고양이는 시간 날 때마다 그루밍을 합니다. 일어난 직후, 식사 직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혹은 무료하면 그루밍을 합니다. 정말 먹고 자고 싸는 시간을 빼면은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몸을 하는데 그루밍을 하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나 일부의 고양이들은요, 비정상적인 그루밍을 하기도 합니다. 일명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몸 중에 특정 부의 털을 과도하게 그루밍하여 털이 빠지고 피부가 짓무르며 상처가 생기도록 그루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비정상적인 그루밍 행동인 상동행동에 의한 그루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요, 깨어있는 시간의 20-30% 정도를요, 그루밍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루밍, 즉 자신의 털을 핥는 행동은요, 고양이에게 사냥 전에 자신의 냄새를 지우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한다는 이런 목적 외에도요, 털을 고르는 과정에서 피부병과 기생충을 예방하고요, 여름철의 체온의 조절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사실 고양이의 그루밍의 가장 큰 부분은요, 고양이는 그루밍을 통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통증의 경감, 무료함의 해소와 같은 어떤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식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양이가요, 특정 부위를 심하게 그루밍을 하여 탈모가 되거나 심하면 상처가 생기는 것은요, 절대로 정상 행동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비정상적인 그루밍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니, 더 근본적으로요, 왜 이렇게 심하게 그루밍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자, 우선은요, 심하게 그루밍하는 부위를 잘 관찰해 봅니다. 이 그루밍의 원인이 알러지나 혹은 피부염이나 상처, 통증 혹은 기생충과 같은 원인이 있는지 찾아봐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피부의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특정 부위를 심하게 그루밍을 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즉,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죠. 하루 종일 너무 심심하다든가 환경적인 불안 요소 혹은 불만 혹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동거묘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갑작스럽게 생긴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이러한 심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요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심한 그루밍은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단순히 주변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루밍을 심하게 하다가 환경이 개선되고 또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면은요, 개선이 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원인 자체가 어떤 외부 환경보다는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요인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있는 경우인데요. 유전적인 강박증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샴이나 버만, 아베시니안, 히말라얀, 러시안 블루 이런 종류에서 다발하는 대표적인 유전성 질환인 강박증입니다. 그럼 더 근본적으로요, 불안하면은요, 왜 이런 반복적인 상동행동을 하게 될까요? 강아지의 대표적인 상동행동은요, 꼬리 쫓기나 아니면 발이나 꼬리를 심하게 물어뜯고 핥는 경우가 있고요. 고양이의 대표적인 상동행동은요, 그루밍과 울서킹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동행동은요,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상태 혹은 심리적인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데요. 우리 사람에서는요, 손톱 뜯기나 손가락 빨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동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뇌에서는요, 베타 엔돌핀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베타 엔돌핀은요, 쾌감과 그리고 진통작용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일종인데요. 한마디로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당장 괴롭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한 상황을 특정 부분의 그루밍을 계속함으로써 뇌에서 베타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요. 그럼으로써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어 이 상황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로운 상황을 모면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다른 신경전달 물질과 균형이 깨지게 돼버리고요. 지속적으로 베타엔돌핀의 자극을 받는 뇌 수용체도 둔감해져서 더 많은 베타엔돌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마약처럼요. 결국은요, 더 심하게 그리고 더 오래 그루밍을 해야만 불안한 상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요, 털과 피부가 유실되고 피부가 다 패일 정도까지 그루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베타엔돌핀을요, 일명 뇌 속의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심한 강박적인 그루밍을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우선 아이의 반복적인 심한 그루밍이 피부병이나 알러지 혹은 건강상의 문제는 아닌지 룰아웃을 해야 됩니다. 동물병원에 아이를 데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겁니다. 이미 상처가 나고 짓무르거나 염증이 생긴 피부의 상태를요,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치료를 받고 약을 받아 먹이고 더 이상 그루밍을 못하게 일시적으로 네칼라까지 씌워줍니다. 그 사이에 고양이의 스트레스 감소와 불안감과 무료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환경 개선을
같이 해주는 겁니다. 창가를 개방하고 창가에 편안히 누워 밖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어항을 두며 커다란 TV에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방송을 틀어줍니다. 맛난 것을 주고 군데군데 숨을 곳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양이가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페로몬 컬러인 카밍 컬러를 채워주고요. 펠리웨이 같은 페로몬 손준기도 틀어줍니다. 사료는 모두 알러지 방지용 가수분해 사료로 바꿔주는 겁니다. 헤파 필터가 달린 성능이 좋은 공기청정기를요 24시간 가동시키며 집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도 역시 틀어줍니다. 규칙적으로 놀아주며 저녁에 잘 때는요 실내 모든 불을 꺼서요 숙면을 취하게 해줍니다. 자, 이런 환경적인 개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반복적인 그루밍이 개선이 안 된다면요 지금부터는 유전적인 강박증으로 보고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가면 합니다. 우선 이런 강박성 상동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요 고양이의 머릿속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은 틀어지게 됩니다. 베타엔돌핀과 도파민, 코티솔의 양은 늘어나게 되고요 세로토닌은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요 세로토닌의 양을 늘려주는 약물과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불안감을 낮춰주는 항불안제를 동시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서는 항우울제 혹은 우울증 약으로 알려진 이러한 약물들은요 경험상 고양이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효과는 좋은 편입니다. 보통 사람에서요 특정 한 가지 약물에 의한 임상적인 반응을 한 40% 정도로 본다면은요 고양이는 70% 이상으로 반응을 굉장히 잘해요. 2달 정도만 약을 먹이기 시작한다면요 증상의 70~80%는요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요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아마 높은 확률로 평생에 걸쳐 약을 먹이며 관리해야 되는 이런 질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은요 오버그루밍이나 이식증과 같은 지속적인 상동 행동은요 고양이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요 또 여러분과 고양이의 행복에 위해를 주며 결국에는요 고양이의 생명마저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그루밍이 탈모에 이어서 피부에 상처를 줄 정도라면요 빨리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시어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대표적인 상동행동인 오버그루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